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입니다. 개사일입니다. 검은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검은 불이기도 합니다. 지금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마법은 바로 밀교에서 날아오는 그런 종교의식입니다. 바로 불을 내서 종교의식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서 나무를 태우는 것은 뭡니까?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기는 또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타는 불꽃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요. 또 깨달음을 얻는 이런 종교의식의 하나가 바로 호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호마법을 연상시키면서 바로 김건희 여사님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바로 영상이 바로 불이 나자마자 이렇게 나왔는 거죠. 그래서 바로 3월 22일 날 그죠, 경인일입니다.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보면 흰 백호가 되는데요. 흰 연기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경일인데 백호가 나오는데 백호는 흰 연기다. 흰 연기는 산불입니다. 산불이 동시다발로 29군데가 전국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GPT죠. 그게 물어보니까 동시다발로 29건이 전국적으로 불이 날 확률은 0에 가깝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인간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GPT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확률은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를 하기에는 그만큼 확률이 0%랍니다. 29군데가 불이 날 확률은. 그래서 요즘까지 산불 감시를 다 하고 우리가 저도 산에 가면 늘 산불 감시차가 움직이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29건에 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인간이 개입되지 않았나. 갑자기 화마가 이렇게 씹씹슬면서 김건희 여사님 영상이 나오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님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일 천궁을 띄워올리면서 맨날 뭡니까? 종교의식과 같이 이렇게 연기를 시켜왔죠. 그렇게 해서 또 미신화를 많이 시켜왔고요. 마녀사냥을 지금까지 대통령 권좌에 오르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님을 마녀사냥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 어떻게 해도 지지율과 이 관계가 있지 않나. 지지율이 답보가 빠지고 무슨 짓거리 해도 똥볼이 되고 뻘짓이 되니까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서 모든 지금 시야는 분위기는 좀 매스컴도 전부 산불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산불에 갑자기 4명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앞전에는 또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났죠.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 같으면 너무나 좀 다행스러운데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인간이 개입됐다면 이거는 정말 뭡니까? 나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날이 경기일이라 3월 22일 날 토요일이요. 29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 29라는 숫자가 끔찍하죠. 29배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또 29번의 또 산불과 모든 것이 우연히 일치면 정말 다행스럽겠는데 또 29건의 또 산불이 났다는 것도 참 이렇게 우리가 GPT에 물어보면은 아마 이도 0%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뭡니까? 음모들이 정말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제는 바로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서 첫째가 이제 산불 얘기를 말하셨죠. 그런 거 국가적인 어떤 재앙, 그 다음에 대외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 이게 또 산적한 또 최상목 대행의 지금까지 수고로움을 또 이렇게 지휘를 하셨고요. 이랬었는데 참 심야 이렇게 입장부터 나오시고 이렇게 하지만요. 결국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음모가 또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바로 이재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날이 되고요. 오른쪽 금요일은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갑자기 다른 이 국가적인 재앙을 떠오르면서 어쩌면 또 선거가 더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모든 분위기를 그쪽으로 가져간 듯한 어떤 뉘앙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끔찍한 일들이 획책이 되지 않고 있나. 또 29번의 어떤 누가 잘못된 인간들이 개입돼서
불을 내고 있지 않나는 이런 생각도 해봄직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치부가 되면 좋은데 우연히 그저 겹치면 결국 필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계획이 분명히 인간이 개입되었으면 정말 끔찍한 화마가 저 나무를 한번 키우는 데는요, 오랜 세월이 걸리죠. 50년, 100년 될 세월이 걸리고요. 특히 오늘 사찰도 의성 쪽에 사찰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의상대사가 지금 뭐 이렇게 수도한 그런 사찰을 하는데요. 그런 사찰은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죠.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 그 뭡니까 그 길을 그 또 스님들이 참선한 그 자선한 그런 향례를 우리가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걱정되기에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밀교가 나오고요. 밀교에서 수행법 중에 호마법이 있는데요. 호마법이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마법을 연상시키면서 김건희 여사님 영상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또 김건희 여사님을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타켓들을 잡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사람을 어떻게 타켓들을 하라. 어떤 이런 지령이 늘어오지는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필인 그날이 경인일인데요. 흰 호랑이인데요. 흰 호랑이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흰 불꽃, 흰 연기를 연상시킵니다. 그 흰 연기가 내고 다른 보니까 기묘달이라서요. 바로 그 우리가 잎을 불태우고 나무 뿌리를 불태우는 그런 어떤 역학적인 설명이 되는데요. 하필이면 또 전국에 동시다발 29건, 그지 않습니까? 탄핵도 29건.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오늘의 운세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운세는 입으로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지금 이렇게 전망이 걸린 이런 판국에 뭐 오늘의 운세가 뭐 대수겠습니까? 정말 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총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안정세를 총리 한 분만 돌아오셔도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직위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때, 반석이 있을 때 빛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질 그릇이 있고 몸 가질 그릇이 있죠. 내가 그릇이 작은 사람이 어떤 직위를 받거나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맡으면은 그만큼 뭡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도 배에도 자격증이 있고요. 그 작은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큰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증이 있죠.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렇게 나오듯이 작은 배를 몰아야 될 사람은 큰 것을 지어 놓으면은 결국적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맞는 그릇에 그 직위를 줘야 되는데 그 직위를 그냥 획책을 하든가 선동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뭡니까? 이런 어떤 뭡니까? 술책으로 그 직위를 가지면 결국적으로 나라가 존폐가 위협이 되고요. 결국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어떤 나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두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다 잘하셨지만 한 가지 좀 원망스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뚜껑을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한뚜껑은 물론 법무부 장까지 좋았는데 그때는 인사 인사처장입니까? 그죠? 그것까지 인사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우리 그 청와대에서 예사 있었는 뭡니까? 그런 직위죠. 직위를 같이 이렇게 줘놨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그 권한이 대단한 겁니까? 법무부 장관과 인사 그 조건은 인사권을 같이 줘놨으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력을 줘놨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자기 지금 신복을 검찰 쪽이나 이런 쪽에 얼마나 심어놨습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1, 2, 3, 이 계엄 때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이 요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사람 두기를 정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 하나 뽑기도 힘들지만 내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같이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 쉽게 믿었으면 결국적으로 믿는 독에 발정이 찍힌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기 대통령도 근자로 돌아오셔서 제2기의 단단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죠 정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두기를 정말 인정해 두지 마사 또 대통령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원래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모질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가 우리는 한 뚜껑이 대통령 이번에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 두기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도 좋지만은 또 능력 있고 배심이 강한 요번에 그 김용현 장관님 또 그런 분 김현태 특임 남장 대령이면서도 참 별세기보다 더 낫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전혀 그런 지시가 없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지 않습니까? 그런 대령이 정말 별세계보다도 더 나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나. 그래도 그런 분이 여러 가지 군인을 살렸다. 이렇게 또 특히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우리 군 모든 군인들의 어떤 이미지를 살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또 정무적으로 와서는 또 이렇게 김문수 장관님이 고지고대로 꼿꼿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여권 중에서는 지지도 1위를 계속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정치 철학 변하지 않는 꼿꼿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탠스가 우리 그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를 높게 만드는 거죠. 김문수 장관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 그저 의지가 뚜렷하고 자기의 뭡니까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있던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지율 1위를 지금 한 번도 뺏기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결국적으로 그분이 살아온 인생 철학, 우리인데 보여줘 국민들 보여준 여러 가지 영상, 그런 태도 이런 것이 결국적으로 그분을 한 번은 나는 대통령 나가겠다 해주도 않는데도 지금 뭡니까 국본의 자리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근자가 단단하려면요 바로 뒤에 그 뭡니까 국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국본은 세자죠. 물론 나이는 뭐 훨씬 많습니다만 11살 더 많죠. 그래도 51년생 9살 많으시네요. 9살 더 많지만 그래도 국본 아니겠습니까? 세자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단단해야만이 저쪽 자들이 획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자 뒤에는 이재명이 뒤에는 지금 거의 프로스 나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재명이 막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요. 김경수, 그다음에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이런 자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그점니까 임종석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광파는 또 뭡니까 저기 박지원이 이해찬이 여러 자들이 나와서 아마 콩나물과 국밥이 되듯이 짬뽕이 될 겁니다. 아주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국본이 든든해서 굉장히 그 자리가 대통령이 통치하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셔도 어차피 2년 반 뒤에는 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단단한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이 마저 제2기 통치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국본의 자리 또 그죠 다음 대선에 나올 차석의 자리가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렇지만 한 뚜껑은 뭡니까 대통령을 몰아내고 한덕수 총리하고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연합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면서 대통령 하야하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바로 이재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재명에는 혐의가 많으니까 본인은 혐의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이재명이 붙고 이렇게 싸우고 싶었겠죠. 이제는 이재명이 보고 무릎 꿇고 빌어라 하면서 또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죠.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가슴에는 이미 많은 너무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 한마디 또 한덕수 총리가 들어서 다행이다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숟가락 얹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늦고 우리들 가슴에 이미 배신자의 낙인이 띠께서 그 사람이 먼저 정치를 하시기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회복 시간이 필요할 거다. 또 어쩌면 보수 우파 쪽에서는 다시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철학, 그렇지 않습니까?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늘 그러죠. 정규제, 조갑제도 늙어가면서 내가 더럽게 늙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우파에서 그래도 중도적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좌파에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 씹어 제끼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 그래서 사람이 어차피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그 시간 속에서 배신해서 뭐 그쪽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서 붙어 먹어서
하면서 뭐 그리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들어가 보니까 뭐 구독자 그래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그 좌파에 붙어서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김어준인데 붙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어준은 그래도 뭐 여론 기관도 하고 그자는 돈이나 많이 벌죠.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못하면서 그냥 배신자의 낙인만 찍히는 겁니다. 영상도 잠시 들어보면요, 기가 찬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결국 그런 영상들이 그렇게 뭐 크게 인지도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럽게 늘른다, 그냥 그런 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조직일관 자기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영화가 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큰 복도 내리고 또 남들이 또 이렇게 알아주리라 봅니다. 또 알아주지 않더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참 유튜브 팔봉쌤 영상도 이렇게 좀 보잘것없고 퀄리티가 낮지만은 그래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또 댓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또 우리 가족같이 살아가는 이런 영상 아닙니까? 그죠? 저는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연출도 없고 그냥 뭐 대놓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팔봉 영상이 참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와닿는다, 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좋은 사람만 보게 되면 뭐 되지 않겠나, 뭐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인생 향로를 살아가면서 유튜브 하면서 만나는 하나의 벗이 또 되지 않겠나. 또 안방에서 또 이 바다를 보여주고 또 파도 소리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침 소리 듣고 저 배 나가는 조기 잡으러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조기 배 안에는 이재명이, 박선원이, 부성찬이, 박지원이, 또 박범계, 그다음에 박찬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최민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추미애, 여러 자들이 저 안에 지금 한번 타고 꽃게도 잡고 조기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기가 가도 이제 다 도망가고 아마 조기는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에서, 남해 바다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만큼 조기 하는데 조기도 병신입니까? 듣는 기가 있죠. 벌써 도망가고 없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또 동해안에서 팔봉쌤입니다.